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저희 한국 로컬 커뮤니티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영락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노멀 시대의 혁신, 개발자와 커뮤니티 역할이라고 해가지고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지털 코드 오브 컨덕트입니다. 그래서 영어 원문을 저기 myignite.microsoft.com의 코드 오브 컨덕트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 번역은 참고를 위해 공유합니다. 어쨌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 세션을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잘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지금 총 저를 포함한 8명의 발표자께서 계시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목차가 뉴 노멀 시대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분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커뮤니티에 오셔가지고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서 새로운 커뮤니티 리더십이 요구되면서 또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어떤 컨퍼런스 기획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각자 커뮤니티 오거나이저 분들의 다양한 재미있는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서 또 새로운 어떤 이제 커뮤니티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붐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 올해 4월 달에 글로벌 애저 버추얼이라고 해가지고서요. 마이크로소프트의 MVP 분들과 한국의 디벨로퍼 릴레이션 팀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제 팀주로 온라인 활동을 이렇게 개최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녁 때 밥이라도 먹고 할 수 있는 발표자분들끼리 그런 시기였다면요.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어느 순간 6월부터는 다 집에서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미덕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도 뭐 일부는 발표자분들께서 따로 모여가지고 따로따로 촬영을 한다거나 하시지만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하는 부분이 발표자분들도 부담스럽고 시청자 참석하는 커뮤니티 분들도 부담스러운 그런 아쉽게도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서 이런 새로운 뉴 노멀 시대에 어떤 커뮤니티 리더십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커뮤니티 활동을 또 할 수 있느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다 계시는 분들도 지금 다 한 분 한 분이 다 집에 계세요. 아니면 이제 저같이 어디 외부에 나와가지고 혼자 있고요. 지금 이 장소에도 다 떨어져서 있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벤트에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행사를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온라인 이벤트의 진화와 관련돼 가지고서 저스틴님께서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자, 저스틴님 자리에 계신가요? 네, 자리에 있습니다. 네,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스틴님께서 화면 공유를 부탁드리면서 계속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고 있는 저스틴이라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촉발시킨 뉴 노멀 시대에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것 또한 온라인 이벤트도 같이 이제 변화를 시키고 어떤 식으로 변화를 했는지 자, 거기서 잠깐 동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이벤트가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하는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가이드라인의 핵심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구성 요소와 그다음에 지금까지 쭉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을 해왔던 그런 부분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같이 커뮤니티와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온라인 이벤트가 발전해 나가는 어떤 양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월부터 모든 온라인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때가 한참 그 이제 이그나이트 투어 행사가 진행되던 중간이었는데요. 딱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난 다음에 다 끊고요.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향후 내년 6월까지의 모든 이벤트를 온라인 온리,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도 아니면 다른 이벤트 오거나이저들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3월부터
MVP 서밋, 그다음에 5월 달에 빌드, 그다음에 7월 달에 레디, 인스파이어 등 되게 굵직굵직한 글로벌 이벤트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그 사이사이에 로컬 이벤트들도 다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선제적으로 곧바로 전환을 하느냐, 아니면은 추세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전환하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어쨌든 다들 다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뭐였냐면은 일단 시간이 촉박을 하다 보니까 또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대부분 온라인 컨퍼런스 자체에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이벤트 자체가 가진 어떤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데는, 그것들을 이렇게 옮겨오는 데는 조금 빠뜨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 핵심 가치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다양성과 포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어떤 이제 같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킹도 자유롭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이랬기 때문에 다양성과 포용성을 고민하기가 이제 많이 쉬워졌어요. 근데 하지만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놓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해왔고,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밋, 빌드, 레디, 인스파이어 등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글로벌 규모들의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노하우들을 막 쌓아왔습니다. 고민한 결과를 쌓아왔고, 이거를 정리를 해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깃허브에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를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게 그 이제 문서들이에요. aka.ms/virtual 이벤트로 가보시면은 요 정리된 체크리스트를 볼 수가 있고요. 마침 기회가 돼서 저랑 지금 오늘 이제 발표하실 올리비아님이랑 조금 아까 말씀해주신 영랑님이랑 요 세 분이 같이 이렇게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한 결과가 저희 쪽 이제 aka.ms/ko/virtual 이벤트에 올라가 있고요. 현재 이제 풀 리퀘스트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법률적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 때문에 용어 선정에 조금 신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풀 리퀘스트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 이제 머지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할 텐데 완벽하게 번역이 이제 깔끔하진 않지만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코드 오브 컨덕트, 즉 행동 강령입니다. 이벤트 기획자 및 진행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가자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일반적인 오프라인 이벤트 행동 강령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하지만 온라인 이벤트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오프라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맥락 같은 게 온라인으로 오면서 사라지는데, 아니면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놨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이벤트의 주요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벤트 플랫폼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벤트 전, 이벤트 도중, 이벤트 이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자라든가 발표자들에 대한 어떤 이제 플랫폼 트레이닝 같은 것들도 상세히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기획 절차 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의도적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녹일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서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CFP를 받는 과정, 그다음에 이벤트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 그리고 그 당사자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 여러 군데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성과 포용성을 녹여들일 수 있는지 꽤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흔적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누군가가 어떤 이제 이벤트 오거나이저가 발표자에게, 예를 들어 저라고 하죠. 발표자에게 발표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을 때 과연 내가 해당 이벤트에 만약에 어떤 이런 다양성과 포용성을 담보하지 않는, 아니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 이벤트 오거나이저에게 요청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체계적인 응답, 커뮤니케이션 요령 같은 것도 적혀 있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배운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온라인 이벤트 역시 사람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이벤트와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이벤트에서는 자연스럽게 되는 어떤 맥락 같은 게 있을 텐데 이것들이 온라인으로 오면서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변형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핵심은 사실 컨텐츠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컨퍼런스를 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컨텐츠의 질이 높을수록 어쨌든 그 온라인 이벤트의 질 역시 높아지더라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배웠고요. 또 한 가지는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제 컨텐츠를 그 발표하는 발표자, 그리고 컨텐츠를 보는 참가자, 즉 컨텐츠 딜리버리와 컨텐츠 소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다들 발표한 사람이건 듣는 사람이 다 집에 있잖아요. 그럼 집에 있으면은 집에 이제 아이들도 있고 다른 가족들도 있고 할 텐데, 그럴 때 뭐 어떤 퀴즈 액티비티 팩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더 많은 접근성을 위해서 실시간 자막,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실시간 자막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요령들을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참가자들과 같이 연결하고 커넥션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을 하는 걸 배웠습니다. 단지 세션 안에서 이루어지는 채팅뿐만이 아니고 세션 바깥에서 별도의 채팅창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채팅을 한다든가 다른 형태의 어떤 뭐 요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액티비티를 통해서 사람들과 꾸준히 여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그 소속감 같은 거를 느끼게 해주었던 그런 요령들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첫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벤트 기획에 참여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직접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공유한다든가 아니면 블로그를 쓴다든가 아니면 이벤트 참여 후기를 쓴다든가 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현재 한국 내에서 온라인으로 커뮤니티를 전환을 하는데 아직까지 좀 이렇게 두려워하신다거나 아니면 요령을 몰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커뮤니티에 기여를 하면은 다른 커뮤니티들도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개발자 커뮤니티를 위해 달리는 이제 꾸준히 달리는 그 데브렐 팀을 잠깐 소개를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들에게 언제든 요청을 하시면은 이제 기꺼이 달려가서 아마 도움을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지금 앞으로 이어서 이소영님께서 그 온라인 이벤트와 커뮤니티 리더십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소영님 나와 계신가요? 네, 네, 제가 자, 나와 있습니다. 소영님한테 턴을 넘기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해주셨네요. 그럼 제 슬라이드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슬라이드가 보이시나요? 잘 보이실까요? 슬라이드가? 잘 보이실 거라고 믿고 함께 성장하는 힘, 커뮤니티 리더십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커뮤니티 리더분들이 이렇게 정말 성장하는 힘, 거기에다가 혼자 성장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힘을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또 본인도 성장을 하지만 어떤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커뮤니티에 머물러 계시기도 하고 코로나가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 됐든 이렇게 또 방법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커뮤니티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에피소드랑 그리고 저희가 데브렐 중에서도 제가 맡고 있는 팀은 인플루언서들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리더들을 어떻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육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리더로 저희가 그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에는 MVP라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 또 리저널 디렉터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김태영님, 제가 바톤을 넘겨드릴 김태영님은 리저널 디렉터시고요. 이런 분들이 탁월한 커뮤니티 리더십을 발휘를 하면서 여러 커뮤니티를 이끌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럼 커뮤니티 리더십은 뭔가라는 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의를 잠깐 알려드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널리 알리고 그런 커뮤니티, 공동체의 성장을 같이 돕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을 최대한 널리 알렸더니 공동체의 성장을 돕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 의견이나 정보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그 능력을 저희는 커뮤니티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이 리더십이 한두 명,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커뮤니티의 멤버로 계시다가도 자기가 더 좀 적극적으로 더 커뮤니티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도 경험도 최대한 널리 알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 리더가 되죠. 그러니까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나는 운영진도 아닌데 내가 커뮤니티 리더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자기가 운영진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최대 널리 알려서 공동체의 성장을 돕는 사람들은 모두 커뮤니티 리더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이 의견이나 정보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최근에 있었던 이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리더십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님이라는 분이신데 오늘도 여기 아마 보고 계실 텐데 본인은 법학도세요. 심지어 이런 테크놀로지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도 아닌데 법학도로서 앞으로의 AI 시대라든지 그런 시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주로 커뮤니티에 가셔서 스터디에 참여를 하시고 이렇게 좀 수동적인 그런 이제 아주 열심히 스터디를 찾아다니는 그런 커뮤니티 멤버였어요. 그러시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거를 내가 조금 더 리더십을 발휘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시고 I love hands-on. 왜냐하면 여러 이제 스터디를 다니다 보니 핸즈온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세요. 그래서 조금 더 특히나 문과생들, 자기가 같이 테크놀로지 비개발자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기술에 더 친숙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고 핸즈온을 조금 더 많이 해보면서 이런 기술에 조금 더 친숙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블로그도 개설하고 이렇게 몇 명 되지 않지만 이런 스터디 원들을 구성을 하여 이렇게 다양한 특히나 이제 저희가 애저 AI라든지 저희 파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개발자가 아닌 비개발자들도 쉽게 앱도 만들고 AI 코그니티브 서비스라든지 챗봇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들의 군이 있어서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이제 이런 스터디원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도 거의 다 문외한이라고 보시면 돼, 처음에는. 근데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여러 가지 비개발자들을 위한 그런 개발 툴들을 활용을 하시면서 조금씩 이제 자신감을 얻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다가 우먼 후 코드라는 개발자, 그러니까 아주 처음 개발을 시작하는 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의 핸즈온 랩을 여기 계신 올리비아 과장님의 어떤 같이 지원하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스팀과 같이 파워앱스로 얼굴 인식 앱 만들기 온라인 핸즈온이라는 핸즈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멤버들과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있는 여성 개발 초기 개발자들을 모시고 이런 이제 핸즈온 랩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또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주 또 놀랍게도 여기에 미림 여고를 다니는 여고생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고생 2명이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보고 자기가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또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실제 이렇게 자기들이 만드는 앱에 좀 적용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또 발견한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에이펙 팀에서 대부 스픽이라는 에이펙 레벨의 개발자 컨퍼런스, 그러니까 커뮤니티 행사죠. 커뮤니티 행사에 또 이 미림 여고 학생들이 또 이게 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영어를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또 자신들이 공부한 거, 배운 거 뭐 이렇게 만들어 본 것들을 또 시연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으나 조금씩 재성님이 이렇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커뮤니티와 함께 공동으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걸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커뮤니티 리더분들을 또 감사하다는 의미로 저희가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MVP라는 또 상을 받으셔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술의
그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물심양면의 노력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영향력을 키워가며 본인도 더 하루하루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누구든지 어렵지 않아요. 이게 다양한 컨트리뷰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두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조금 더 내향적이라면 아까 우리 그 재성님처럼 커뮤니티를 만들지 않더라도 블로그를 통해서도 충분히 자기가 이렇게 공동체, 자기 이 기술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배운 걸 나누면서 꾸준히 나누고, 그리고 뭐 스택 오버플로우까지 뭐 영어로 안 된다 하더라도 지식인에서 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커뮤니티 컨트리뷰션 하시는 분도 계세요.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커뮤니티 미더업이라든지 페이스북 그룹이라든지 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하실 수 있죠. 우리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커뮤니티에 컨트리뷰트를 하시고 또 리더십을 보이시는 분들을 또 발굴을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저나 우리 하현주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로 자, 그래서 누구든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처음부터 아주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자기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김태영 RD님 김태영님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이렇게 커뮤니티에 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는지 또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RD인 김태영입니다. 네, 이성이사님, 커뮤니티에서 리더의 역할, 그리고 리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열심히 또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중에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커뮤니티의 어떤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공평한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지금도 이미 리더다라는 게 또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라기보단 내가 그쪽으로 계속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힘?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분들, 또 이미 리더이신 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점점점 풍성하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주제는 DLD, 대전 러닝데이에서 한번 행사를 했었어요. 행사를 했었고, 이 행사의 컨셉과 제가 하고자 했던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적인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기획을 했고, 또 그 결과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언택트라는 용어가 있죠. 이게 비대면이라는 용어인데, 저는 여기에 풍성한이라는 형용사를 좀 붙이고 싶었어요.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좀 바꿔가면서 뭔가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장점, 단점 어떻게 생각하지? 이걸 다 떠나서 일단 풍성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잡고 시작을 기획을 해봤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했어요. 했던 이유가 이런 언택트 컨퍼런스가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진행할 텐데, 아마 오프라인에서 하시는 행사 하시는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기획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새롭게 좀 풍성하게 어떻게 컨셉을 잡고 진행할 거냐,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잡았고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런 행사를 위한 어떤 별도의 페이지, 뭐 보통 홈페이지나 뭐 각종 행사 페이지 이용해서 해볼 수 있는데, 저희는 플랫폼을 좀 이용해 봤어요. 이거는 인공지능 그 경진대회 하는 플랫폼인데, 그런 뭔가 하나의 어떤 발표로 끝나지 않고 이걸 하나의 컨텐츠로 본 거죠. 뭐 유튜브의 발표 동영상처럼 이런 하나의 컨텐츠로 보고, 여기에 연사 소개도 들어가고, 이 연사가 왜 이걸 발표하게 됐는지, 또 발표 내용은 뭔지, 이후에 이거에 대한 Q&A를 어떻게 하고, 뭐 이후 만약에 모델이 있다면 서로 컴피티션 할 수 있는 것까지, 어떤 그 발표가 발표로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컨텐츠로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듣는 사람이 보통 발표 들으면 아, 발표 괜찮다 하고 뒤돌아서면 그때는 아, 흥미롭지만 뒤돌아서면 또 시간이 지나면 여유가 없어지면 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해보자라는 게 첫 번째 컨셉이었고요. 그래서 총 4개의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4개의 세션을 만들었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다 진행을 했었고요. 총 29분 이소영 이사님을 이제 키노트로 시작을 해서 29분의 어떤 발표가 쭉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좀 풍성하지 않을까. 주제도 뭐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토픽이긴 하지만 초급, 입문, 뭐 중급, 또 고급까지 다양하게 했고 분야도 영상 처리, 자연어 처리, 뭐 금융 분야, 의료 분야 뭐 다양하게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컨셉을 잡을 때 보통은 행사를 할 때 행사 주최나 주관 이런 분들이 그런 기관들 간에 의견을 많이 이렇게 조율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놓치는 부분이 결국 우리는 커뮤니티, 그러니까 기업 행사랑 커뮤니티 행사가 좀 다른 게 기업 행사는 목적이 있어요. 기업 홍보라든지 뭐 기업 솔루션이라든지 뭔가 그런 목적이 있다면 커뮤니티의 행사는 그런 목적보다 우리가 함께 즐기자가 굉장히 크거든요. 결국 청중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중에서 장단점이 뭘까? 온라인의 장점과 오프라인의 장점이 뭘까? 온라인의 장점은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 이게 또 장점이고 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발표를 들을 수 있다. 이게 또 장점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보통 우리가 컨퍼런스 하면 라이브로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라이브로 하는데 물론 이렇게 라이브로 해서 생동감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컨텐츠는 라이브로 듣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녹화를 해가지고 미리 올려놓자. 미리 올려놓고 뭐 언제부터 오픈됩니다. 뭐 모두 여기 뭐 시간을 맞춰 들어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굳이 오프라인이면 그렇게 하겠죠. 온라인은 굳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했었어요. 그래서 행사 이전부터 그냥 오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에 올려져 있고 항상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청중 입장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적인 콘텐츠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뭔가 호스트하는 입장에서는 이 생동감 있는 현장을 느껴야 되잖아요. 현장을 느껴야 되는데 이렇게 미리 녹화된 것만 이렇게 보여주고는 그 현장감을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청중한테도 중요하고 호스트한테 둘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현장감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라이브로 서로 질의응답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발표를 듣고 바로바로 질문하는 게 오프라인이라면 온라인에서는 미리 기술적 내용을 미리 공람을 다 해서 충분히 뭐 읽어보고 들어보고 하면서 질문을 적어놨다가 특정 시간에 딱 와서 질의응답을 라이브로 하는 거죠. 그 발표자랑. 그래서 라이브 소통이 필요했었어요. 그럼 이 라이브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션이 4개라서 4개의 채널이 있어야 되고 그 4개의 채널이 하루 동안 유지가 돼야 되고 이 한 채널마다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한 200명 정도는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온라인 그 방송에 화상 미팅 이런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랫폼 있잖아요. 그걸 좀 보는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받고 한 세션당 250명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분들이랑 마이크로소프트 MVP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4개의 세션을 열고 각각마다 250명을 할당을 해서 총 1000명이 함께 와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회의만 만들어 놓고 그냥 들어오라고 하면 뭔가 생동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노트북을 4개를 빌렸어요. 쭉 4개 빌려서 이 안에서 서로 그러니까 서로 질의응답을 라이브로 하는 그 현장감을 저는 다 본 거죠. 그래서 이거가 굉장히 저한테는 고무적이었어요. 물론 이 안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조용히 있겠지만 이걸 한 곳에 모아놓으면 이 4개 세션이 동시에 자기네들끼리 질의응답하는 그걸 듣고 있으면 굉장히 이 컨퍼런스의
참여자와 발표자의 소통이 많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호스트 하는 입장에서는 오프라인에서 하면 발표자들끼리 소통하는 채널이 있어요. 뭐 인사를 나누거나 커피 한잔 하거나. 근데 온라인에서는 사실 원격에서 접속해서 들어갔다가 얘기하고 나오면 발표자끼리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했던 찰나에 이 노트북 4개를 서로 그냥 보여주니까 서로 대화가 가능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저는 참 이게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하울링이 생겨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윙윙윙 거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이용하니까 그렇진 않고 그냥 뭐 어떤 기술적인 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편안하게 서로 발표자들끼리 비대면에서 이제 서로 소통을 하게 된 거죠. 이 화면은 그 연사분들 중 한 명이 카드 마술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카드 마술을 다른 발표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짬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이 행사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해봤고 그걸 통해서 풍성하고 또 발표자와 청중들 장단점 또 이런 걸 다 보완해가면서 최대한 함께 나누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컨퍼런스를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컨퍼런스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런 실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실험들이 있겠죠. 다른 실험들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컨퍼런스가 많이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다음에 그 컨퍼런스는 이게 최대 20개 정도 세션을 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개 세션을 동시에 열어서 한 5,000명이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걸 발표하면 어떨까? 그런 컨퍼런스를 만들면 어떨까? 참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컨퍼런스를 온라인에서 어떻게 해볼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의기소침하지 말고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실험해보고 싶었고 나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함께 이런 의견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이후에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이 모든 운영을 전미정님이랑 저랑 2명에서 했었어요. 보통 오프라인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20명 정도가 막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몇천 명씩 모이는 행사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2명으로 운영이 됐다라는 사실은 사실 이런 컨퍼런스를 많이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다음 발표는 전미정 님이 이런 온라인 컨퍼런스를 많이 해보면서 했던 경험들, 노하우들 또 그런 것들을 서로 또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전미정 님한테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태영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전체 화면으로 잘 보이시죠? 저는 AI MVP 전미정이고요. 새로운 시대의 3U 페스티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온라인 행사를 할 때 어떤 팁을 공유할 수 있을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개 온라인 세션에 참가도 하고 운영진으로도 같이 활약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에저 올해 4월에 있었던 행사에서 운영을 하고 또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5월에 M365 버추얼 마라톤에서도 참여를 하고 또 짧게 발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러닝데이에 김태형님과 함께 단 2명의 운영위원회로 참여를 하면서 또 발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딥러닝 이야기를 전달을 했는데요. 이런 3번의 행사를 거치면서 저는 3가지 영어 단어, U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untapped, unlimited,
그리고 유나이티드인데요. 언택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접촉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언택트라는 단어의 이유고요. 두 번째는 unlimited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공간에 제약이 없이 누구나 다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행사가 단일성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행사 끝나고 그 영상을 전부 다 유튜브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행사를 그 제 시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시간적 제약 없이 다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unlimited, 제약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united. 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커뮤니티와 그런 연사들, 그리고 참가했던 사람들이 더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너무 낯설었어요. 오프라인 행사처럼 막 이렇게 들떠서 신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막 인사를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너무 낯설고 좀 아쉽다. 사람들도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런 행사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연사분들과 그 다음에 그 연사의 발표를 꼭 듣고 싶어서 온 참가자들 간의 관계가 좀 더 결속력 있게 이어지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까지 세 개의 U를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온라인 행사도 결국 오프라인과 크게 다르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팁을 좀 공유를 하면 앞으로 행사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채팅창을 통해서 누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 이름을 꼭 붙여서 김태형님 반갑습니다. 소영님 어서 오세요. 이런 식으로만 해도 내가 여기에 들어와 있구나. 내가 여기 참여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인사를 하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어떤 대답이라도 해주면서 반응을 보여주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 플랫폼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행사들을 다 팀즈로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엔 저도 팀즈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참석을 하시는 분들도 이 플랫폼이 처음이면 어떻게 무슨 버튼을 눌러야 될지, 어떻게 접속을 하면 되는지, 음소거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혼란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운영위원회와 그리고 연사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다들 앞에서 이렇게 잘 듣고 계시니까 딱히 유도를 한다거나 그런 필요가 없지만 온라인으로는 솔직히 주변에 다른 유혹들도 너무 많잖아요. 고양이도 있을 수 있고 TV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문지를 띄워서 그 설문에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고 결과를 보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집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온라인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영상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다른 걸 본다든지 그 다음에 소리 켜져 있는지 모르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상대방에 있는 쪽은 좀 소외감이 드는구나 아니면 이게 잘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계속 그 안에 있는 동안은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내가 여기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 행사가 더 기대되고 재밌게 느껴질 것 같고요. 이런 3U 행사들이 많이 일어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짧게 하고요. 다음으로 올리비아 님이 대구 스피크 했던 그 행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비아 님 계신가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뎁스픽 국경 없는 온라인 시대 해외로를 발표하게 될 올리비아입니다. 네, 오늘 아젠다는 먼저 뎁스픽 이벤트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이벤트의 슈퍼파워를 설명해드리는 것으로 마칠 것인데요. 한 7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네, 우선 뎁스픽은 아시아 퍼시픽의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으로 해주는 분기별 시리즈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온라인으로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환경이 되면서 에이펙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 이야기를 더 많은 곳에 더 안전하고 포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리즈입니다. 사실 이 뎁스픽은 올해 2월 20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대규모 컨퍼런스인 이그나이터 투어 싱가포르 행사가 취소되면서 준비되었던 이제 커뮤니티 리더들의 이야기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이벤트를 같이 준비했던 동료와 이제 온라인으로 한번 옮겨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면서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월에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성공시킨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배움을 토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뎁스픽이라고 브랜딩을 만들고 그리고 현재 5월과 8월 2회를 진행했고 곧 이제 3회째를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 온라인으로 이벤트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에이펙의 정말 다양한 국가들 그리고 그 너머의 커뮤니티 리더들도 이제 저희 행사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고 보시다시피 홍콩, 뭐 스리랑카, 뉴질랜드, 필리핀, 호주,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국의 스피커까지 저희가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테크 커뮤니티가 어떻게 사람들을 돕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오픈 소스 기술들을 사용해서 이 팬데믹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테크폴 굿즈 이야기를 전달드렸고요. 8월에는 이제 노코드, 로우코드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이 시리즌 디벨로퍼들이 어떻게 코딩하지 않고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고 또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했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요.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뤄낸 성과 중에 한국의 커뮤니티 이야기를 이제 에이펙 지역의 여러 커뮤니티로 확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저희는 이제 위미노 코드와 함께 얼굴 인식 앱을 만드는 핸즈온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시키는 것을 성공시켰고 이곳에서 앱을 만들었던 미림정보 여자고등학교 학생팀과 또 한양대학교 학생분을 뎁스픽으로 초청해서 영어 발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뎁스픽에 참가한 에이펙의 다양한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소개가 됐고 또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에이펙 지역에 있는 D&I 사례로도 소개돼서 이제 뉴스레터도 나갔었습니다. 유튜브에 뎁스픽을 검색해 보시면은 이 학생들의 발표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사실 이 고등학생 팀 분들을 파이콘 인디아에 초청을 시켜서 이제 10월에 곧 발표를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또 신경 썼던 것들 중에 하나는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인데요. 발표 중간에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세션을 넣어서 이제 너무 이제 압도되지 않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을 압도되지 않게 쉬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고 또 아이가 있는 오디언스를 위해서 키즈팩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아이들을 이 세션에 참가하는 동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뎁스픽의 연사로 이제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을 초대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커뮤니티를 가져오게 되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마지막으로 정리 그리고 공유해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마이크로 이벤트의 향연입니다. 자, 이전에는 아주 철저하게 대규모로 준비되었던 컨퍼런스가 많이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작은 단위의 온라인 이벤트가 굉장히 일상화되면서 더 많은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뭐 팟캐스트나 딥다이브 세션, 또 패널 디스커션 같은 다양한 포맷으로 공유하면서 커뮤니티 멤버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쌓을 수 있게 되었고 이런 포맷에서 저희도 많은 실험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케일러빌리티인데 이 직접적으로 하는 이벤트에서는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 확장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어서 저희가 다양한 국가의 커뮤니티 리더들을 모셔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도 되었고 또 이 이벤트 포맷 사실 이 뎁스픽 이벤트 포맷이 중국 지역으로도 확장이 돼서 이제 그 중국 쪽으로도 빌리빌리를 통해서 이벤트가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가 가진 확장의 힘을 잘 활용해서 한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경계가 허물어져서 다양한 곳에 확장될 수 있다는 말은 이 콘텐츠를 제공받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저번에 첫 번째 세션에서 공유드렸던 이제 벌추얼 이벤트 가이드라인을 이제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해서 공유하는 일도 했었고, 또 이제 키즈팩이나 또 세션 중에 함께 운동하는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장애가 있는 스피커들도 커뮤니티에 모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 관련된 실험들을 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 시대가 새롭게 열림에 따라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데벨 팀이 더 건강하고 포용적인 커뮤니티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저녁 시간 저희를 위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다음은 이제 혼자서 디지털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김동훈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화면 나오고 있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혼자 디지털 컨퍼런스 진행이 가능하다고 라는 주제로 한국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포럼 운영하고 있는 김동우입니다. 저희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포럼은 2019년에 자바스크립트 is everywhere 2019라는 주제로 자바스크립트 커뮤니티 컨퍼런스를 했었는데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했었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다 관객이 집결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수용 인원수를 착각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계획하는 바람에 좌석을 추가로 빌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2020이 되다 보니 모두가 안고 계시는 그 코땡땡 이슈로 인해서 온라인 컨퍼런스로 전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is everywhere 2020에서는 그 온라인 미덥으로 준비하게 됐고요. 오프라인 미덥과의 차이는 장소를 섭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간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스웨그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혼자서도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서 진행하게 되었고, 우선 홍보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스플래시댓이라는 좋은 툴이 있어서 이 홍보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우선은 발표자, 참가자를 동시에 모집했는데요. 발표자, 참가자를 동시에 모집하는 포맷을 페이스북 그룹에 올려서 스프레시댓의 그 폼 기능을 이용해서 모집했고요. 그리고 발표자 선정 또한 온라인 컨퍼런스에 맞춰서 참가자가 직접 구글 폼을 이용해서 듣고 싶은 발표를 선택할 수 있는 포맷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사가 남았죠. 후원사는 한국 나이파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후원으로 이 소중한 후원으로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는 줌과 유튜브 라이브 형태로 진행했는데요. 만약에 이때 그 MS의 팀즈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풍성한 행사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성공리에 5개의 기술적 세션과 1개의 Q&A 그 토크쇼 세션으로 진행됐고요. 이렇게 혼자서 집에서 방구석에서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참 쉽죠? 이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회고를 해보자면 그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데요. 장점은 역시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했다라는 게 장점이었고요. 적은 비용, 적은 준비로도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 있었고, 참가자들도 부담 없이 어디서나 참가할 수 있었고, 해외에 있는 저희 그 5개 세션 중에 한 분은 발리에서 접속해서 발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해외 거주자도 섭외가 가능했고, 이걸 통해서 저희 그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포럼뿐만 아니고 다양한 온라인 컨퍼런스의 기회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컨퍼런스에서는 콜포 스피커 경쟁도 심하고 다양성 면에서 준비를 하더라도 배려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까지도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하면 가능하겠다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단점은 역시 발표자가 굉장히 외롭다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진행하는 동안 계속 제가 같이 들어와 있었지만 그래도 발표자가 외로워했고, 참가자들의 집중력 유지 또한 어려웠습니다. 이전 발표에서 그 여러 가지 준비하셨던 것들을 보니 저도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고 나서
다른 분들에게 이제 어떻냐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오프라인 컨퍼런스는 놀러 가는 기분인데 온라인 컨퍼런스는 공부하는 기분이었다. 앞으로 이 공부하는 기분이 아닌 놀러 가는 기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저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온라인 컨퍼런스 혼자서도 가능한가? 물론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의 발표를 마치고 이 다음으로는 그 오픈스택 커뮤니티의 조성수님의 경험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님 계신가요? 네, 저는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 대표 맡고 있는 조성수입니다. 저는 오픈스택에서는 매년 7월 달에 오픈스택의 생일을 기념하는 파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도 매년 생일 파티를 진행을 했고요. 오프라인으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모여서 친목 활동도 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활동을 하곤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진행했던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모여서 음식도 먹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픈 인프라스트럭처 앤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밋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참가자 모두가 오픈스택의 생일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이런 생일 파티를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던 생일 파티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전처럼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이벤트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는 생일 파티를 기획하였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운영진은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생일 케이크와 함께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 구성원들은 온라인으로 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미리 나에게 오픈스택이란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얻은 도움은 등과 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응답자 중 일부와 같이 온라인 인터뷰를 하면서 현장과 온라인을 겸하는 그런 생일 파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발표, 온라인 미팅,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토크쇼가 전부 다 이루어지는 방송의 형태로 생일 파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생일 파티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됐던 부분은 바로 온라인으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만나는 세션이었습니다. 물론 전체 방송 화면은 현장의 카메라와 OBS라는 도구를 통해서 송출을 하고 있는데 이 세션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카메라 영상과 온라인 미팅 영상이 같이 나가야 되는 세션이었죠. 이게 제가 당시 원했던 모습을 그린 스케치였습니다. 거창하게 그리지 않고 현장에서 카메라로 중계가 되고 있는 게 유튜브로 송출이 되면서 온라인으로 현장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 모습 또한 같이 유튜브로 보여지게 되고 커뮤니티 구성원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시청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현장에 있는 운영진과 온라인으로 인터뷰하는 커뮤니티 구성원이 만나는 공간으로 MS 팀즈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 MS 팀즈는 온라인 인터뷰로도 활용이 됐지만 현장에 있는 스태프, 그 다음에 인터뷰의 간에 서로 싱크를 맞추면서 한 명씩 인터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튜브로 치면은 방송 화면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용도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화면에는 현장의 카메라 영상과 MS 팀즈 영상이 동시에 송출돼서 마치 한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연출하였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방송했던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발표 세션도 진행이 됐었고 패널 토크도 보시는 화면은 MS 팀즈를 통해서 현장의 모습과 그리고 팀즈를 통해 참석하는 참가자의 모습이 같은 화면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촬영하는 화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운영진들은 다 같이 오프라인으로 모였지만 참가자는 온라인으로도 모이고 온라인으로 감상하는 그런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커뮤니티 이벤트가 앞으로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온라인으로 동시에 방송을 한다던가 아니면 발표자가 온라인으로 참가를 하고 오프라인에서 참가자들이 그 발표를 듣는 약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소통을 하는 형태로 커뮤니티 이벤트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운영진이 가져야 되는 역량이 기존보다 더 많아지고 또 새로운 영역을 또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방송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어떻게 잘 조절해야 되는지 이런 역량들이 앞으로 커뮤니티 운영진이 또 다 가져야 되는 그런 역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는 오픈스택의 생일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미리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이런 경험들을 좀 더 많이 하면서 여러 커뮤니티와 공유하는 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세션도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를 위해서 이한님께 세션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님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모두 다 많은 세션을 이렇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해가지고서 한 분 한 분 다 같이 모여있지 않고 다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어떻게 보면 오늘 발표 주신 많은 분들께서 다 이렇게 직접 배우시면서 그 노하우가 서로 계속 쌓이고 공유가 되면서, 그래서 5월 달에는 아까 동훈님이 혼자서 거의 한 몇백 명 컨퍼런스를 했다면은 9월에는 2명에서 1000명을 하고, 또 국경이 없어지고 서로 시너지가 나면서 플랫폼도 여러 개를 쓰면서 뭐 팀즈, 유튜브, 라이브 쓰면서 하이브리드가 되는 그런 세상에서 이 온라인 뉴노멀 시대에 상호 존중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서 상호 존중하는 부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서로 온라인에서 더 끈끈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중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실제로 CEO도 활동하고 마이크로소프트 RD로 최근에 되신 김태형님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또 CTO, 파운더 등등 많은 분들이 계시면서 정말 기업에서의 어떤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의 어떤 힘도 같이 커뮤니티가 잘 융화가 되면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소스라고 해서 뉴스레터가 매달 이렇게 커뮤니티에 좋은 내용을 담아서 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 지금 자막 때문에 약간 안 나오지만은 akada.ms/dvkr로 하시면요. 뉴스레터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레터를 매달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질문이 하나가 여기 나와 있어 가지고요. 질문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당분간 온라인 이벤트만 하나요? 예, 거의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굉장히 엄격하게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오프라인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대중적으로 모이는 행사에서는 거의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오시더라도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40인 회의실에 12명만 입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그나이트 이번에 정말 많은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뭐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뭐 개발자에 관련돼 가지고 기트허브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스페이스, 닷넷5 뭐 정말 많은 오픈 소스 소식과 함께 AI, GPT-3 그리고 애저 인프라의 최신 업데이트 등등 굉장히 많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요. 이 이그나이트 남은 이그나이트 행사도 정말 잘 구경하시고 무엇보다 여기 모든 스피커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개발자 커뮤니티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모두 함께 온라인 상황에서 뉴노멀 시대를 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이 세션을 전체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